자, 피그마가 상장 가격을 올렸네요. 25에서 28달러에서 지금 30에서 32달러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밸류에이션의 가격은 19빌리언 달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조금 깎였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상장 첫날에 훨씬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분들이 상장 당시에 25에서 28달러 사이에서 가격을 책정을 예상하셨을 거고, 거기에서 대략 2배 정도 프리미엄까지 예상해서 한 40에서 50달러 정도의 진입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30에서 32달러로 바뀐 이 가격에서 2배면 60달러 정도로 기존에 한 50달러에서 약 20% 정도가 더 비싸게 산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첫날 투자자가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50달러보다 훨씬 더 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들어간다면 제가 원래 들어가려던 것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서클 같은 경우도 싸게는 샀는데 굉장히 조금만 샀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식창 포트폴리오 안에 그 주식이 들어가 있어야 좀 더 집중해서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일단 조금만 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피그마도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그마에 대한 적정 가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2022년에 어도비가 이 피그마를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7조 원의 거금을 들여서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피그마가 그때 당시에 연간 매출이 약 4억 달러, 하나로 한 6천억 원 정도였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어도비는 약 50배까지 프리미엄을 지불해서 이 피그마를 인수를 시도한 건데요. 지금이야 피그마가 잘 성장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모한 베팅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가 무산이 됐던 건 2023년 12월경인데요. 이 인수가 무산이 됐던 배경에는 독과점 규제 이슈가 있었죠. 미국이 이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한 회사가 한 업계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왜 독점하는 회사들 찢어놓는 거 잘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AT&T 같은. 그래서 당시에 미국과 유럽 등 규제 당국은 이 인수 자체가 디자인 툴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어도비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딜이 무산된 이후에 피그마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조 4천억 원 정도를 어도비로부터 해지 수수료로 돌려받았어요. 이 해지 수수료라는 거는 브레이크업 피 또는 터미네이션 피라고 해서 기업 간의 M&A, 즉 인수합병이 불발될 경우에요. 특정 금액을 한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피그마가 인수 실패에 따라서 기회비용 및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어도비가 피그마에게 지불을 하게 됐던 거죠. 고액의 해지 수수료를 조항에 넣는 이유는요, 그래야 양쪽 모두 거래 성사에 더욱 적극적이게 되고 신중하게 임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주식 거래할 때 사용하는 해지라는 말과는 약간은 다른데, 공통점은 이 위험을 매매 당사자 간에 나누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죠. 그렇게 해서 이후에 피그마는 큰 자본을 얻게 되어서 인수 없이도 무섭게 성장을 해줬고, 현재 시장은 피그마의 가치를 어도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25에서 28달러였던 상장 가격이 30에서 32달러로 오르면서 지금 가격 변동이 변수로 나타났잖아요. 또 한간에 들리는 말들 중에는 아직도 피그마의 기업 가치를 여전히 200억 달러, 하나 약 27조 원 정도로 보는 게 맞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거보다 더 싸야 된다, 누군가는 더 비싸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어도비의 인수가 된다 뭐다 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그 200억 달러의 가치를 하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요, 피그마는 분명히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고, 뭐 아직까지도 매출은 몇억 달러, 하나로 뭐 몇천억 원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숫자로 보면은 작년 매출 7억 4,900만 달러로 하나 약 8,200억 원, 영업이익 4,500만 달러로 하나로 하면 약 60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의 성공, 그리고 현재 독립 상장 성공으로 시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2분기의 잠정 실적 발표 때는 2억 4,700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로, 그리고 매출은 9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로 영업이익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점,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1% 증가했다는 것이 포인트인 거고요. 2025년 1분기 성장률 또한 46%를 기록했다는 것.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피그마가
20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이 적당하냐라고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 이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현재 기업 가치는 200억 달러고요. 2024년 연매출을 7억 4,900만 달러, 하나 약 8,200억 원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보면 최근 매출 기준으로 약 26.7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사스 기업들의 평균치를 약 10배에서 20배 정도로 봤을 때는 좀 높은 거죠. 아마 피그마에 내재되어 있는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를 미리 많이 부여받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분기 잠정 실적 기대치인 2억 4,700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로 2025년의 롤링 매출을 계산을 하면 8억 2,100만 달러인데요. 이 숫자로 잡은 상태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잡아보면 PSR은 약 24배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시장이 현재 피그마가 보여주는 매출 성장률이나 흑자 전환, 고객들의 제품 충성도와 점유율 등을 고려해서 20배라는 멀티플을 정당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의 주가를 보시면요. 이게 1년치 그래프, 그리고 이게 5년치 그래프인데요. 안 좋죠? 근데 이게 꼭 피그마 때문은 아닌 것 같은 게 이 어도비 주도하에 이끌렸던 디자인 툴 시장이 최근 몇 년간 다른 회사들이나 AI들의 발전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피그마 말고도 이런 회사가 또 있는데요. 이 캔바라고 혹시 써보셨나요? 이런 캔바 같은 회사들이 수두룩하게 또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에디팅, 포토샵 같은 이 디자인을 수정하고 만들 수 있는 툴이죠.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어도비의 독점적으로 이어져 온 마켓쉐어가 조금씩 깎이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도비는 더 이상 시장에서 많은 프리미엄을 받지 않게 된 게 이 주가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도비는 여전히 막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4년 어도비의 연매출도 보면 215억 1000만 달러로 하나로 약 28조 원, 성장률 또한 견고하죠. 11%. 주요한 사업 부문들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도 이 유튜브를 올릴 때 영상 편집 툴을 어도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소비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4년 어도비의 분기 실적 보도인데요. 위부터 보시면 FI로 2024년 순 디지털 미디어 ARR이 20억 달러 돌파. 여기서 이 FY는 Fiscal Year의 약자로 회계 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디지털 경험 수익 53억 달러 돌파, 4분기 영업 현금 흐름 29.2억 달러 기록. 여기 RPO라는 건 자녀 성과 의무예요. 199.6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6%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도비는 24년도 실적에서 강력한 수요와 미션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는 Creative Cloud, Document Cloud, 그리고 AI 경제를 견인하는 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라고 샨타누 라냐엔, 어도비의 회장 겸 CEO가 한 말도 보이고요. 4분기 매출 보면 56.1억 달러, 이게 전년 동기에서 11% 증가한 거고, 영업 현금 흐름도 29.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거고, 분기 동안 약 460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피그마 영상에서 어도비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회사를 공부하면서 적어도 현재 업계 1등의 소식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정리를 드렸고요. 피그마가 현재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어서 어도비 주가가 박살나고 있고 이 피그마가 대박이 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서요. 근데 이 어도비의 하락이 꼭 피그마 때문은 아니라는 점, 어도비도 굉장히 견고하게 성장 중이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서 앞으로 피그마가 어떻게 더 성장을 해줄지, 이에 대한 업계 1등 어도비의 방어 전략은 어떨지를 같이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피그마의 상장 가격 인상은 좀 충격적이고요. 좀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들게 만드네요. 아무래도 기존에 생각했던 피그마의 상장 이후 주식 매수 물량을 좀 더 보수적으로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피그마 상장 이후에 저희 개인적인 분할 매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분할 매수 4단계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인 상장 이후 몇 주가 흘렀을 때, 또 상장 이후에 첫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제 그 구간에 좀 더 비중을 줄 것 같고요. 처음 진입 단계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피그마의 상장이 바로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는 미국에 살기는 하는데 이 로빈후드를 예전에는 써봤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미리 공모주라고 하나요? 그 피그마를 먼저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앱을 다시 급하게 다운을 받고 계좌를 개설했는데 예전이랑 동일하게 공짜 주식을 또 주네요. 옛날에는 저렴한 주식 한 주를 줘서 AMC인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빅테크 기업들을 보여주면서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애플도 있고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등등 뭐 있어서 저는 그냥 엔비디아를 골랐더니 0.031주를 주더라고요. 뭐 세상에 기분 나쁜 공짜는 없으니까 기쁘게 받았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요. 아마 대부분은 다 로빈후드를 사용하시겠지만요. 혹시나 저처럼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제가 소개드린 이 주식들을 매수를 하는 건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저의 관점을 정리를 드리자면요. 전 제가 매수를 한 주식이 떨어져도 사실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막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다 털어서라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기업들을 볼 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신다면 이 일시적인 손실 구간이나 단기적인 변동성들에 대해서 정말 덤덤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세력들이 뭐 개미를 턴다, 누가 사고 팔아서 주가가 떨어진다, 지금 차트 봐라 이거 뭐 하방 100%다. 이거 제가 개인 투자자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솔직히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많이 물려도 보고 상장 폐지도 몇 번 경험해 봤는데요. 결국 이거 다 경험하고 넘어와야 이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투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의 저는 이런 주가 하락이나 변동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고 제 투자가 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뭐 좀 이렇게 투자 스타일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영상도 올리긴 했는데요, 제가 이 비트마인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난 직후에 비트마인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 수 있게 해줘가지고 어제 장이 끝나고 한 마이너스 15%까지 주식이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장 시작 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마이너스 10%인가?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악재인 건 사실이잖아요. 저 그냥 운동 갔다 왔습니다. 주식장 안 보려고요. 그러니까 주식창이나 뭐 실시간 뉴스들 뚫어져라 보는 시간 아끼고 오히려 이제 운동하고 오니까 멘탈이 더 단단해져가지고 이게 뭐 덤덤하고요. 지금은 뭐 앉아가지고 그냥 추가 매수 전략이나 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되게 잘 맞아서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내 적을 뭐 기업이나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에 너무 많이 두지는 마시고요. 그냥 공부하신 이 기업이 포텐셜이 분명히 보이신다면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그 투자의 여정이 편안해지시는 투자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